온타리오주 오타와 발헤이븐에서 한인 가정에 끔찍한 증오 행각을 벌여온 가해자들이 기소됐습니다. 오타와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오로 인한 기물 파손과 관련해 46세 제이미 달린 퀴글리와 36세 매튜 갈리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000 미만의 기물 손괴와 괴롭힘 혐의이며 다음 달 24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달 7일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했고 증오 편향 범죄 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모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런 신고 정신이 증오의 악순환을 멈추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본격적인 수사는 이 한인 가정을 향해 조롱하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개난을 투척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이를 본 네티즌들이 공분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한인 가정은 2년 동안이나 커플의 공격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플의 보복이 두려웠다는 이웃들은 이들의 공격적인 행위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경찰에도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오타와 경찰에 접수된 증오와 혐오 신고는 110건이며 실제 증오 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다음 달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문가 예상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되는 5월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BMO와 TD은행 전문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월 2.7%에서 소폭 하락한 2.6%와 2.5%가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중은 총재가 물가 상승 압력이 감소하는 지표들을 인용했고 실제로 물가가 중은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물가 둔화가 이어지면서 중은이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원 물가도 넉 달 연속 완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은 내일과 다음 달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가 지수의 둔화는 식료품점을 포함해 쇼핑 가격 인상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폭은 크게 둔화했지만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데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발표된 5월 소매 판매도 둔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한 668억 달러입니다. 전문가는 소매 판매가 4월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인구 증가 속도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며 고금리 여파가 계속 지출을 제한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려면 금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CIBC 전문가도 7월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중은이 3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엔 주유소와 연료, 주류 및 식음료 소매업체 판매가 증가했고 서적 및 잡화 소매점, 건강과 개인용품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신차 판매는 줄고 자동차와 부품 소매 판매도 하락했습니다. 주별로 보면 엘버타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소매 판매가 증가했으며 반대로 온타리오주는 감소했습니다. 연방자유당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부총리는 중국의 값싼 전기차가 캐나다 노동시장은 물론 막대한 공자금이 투입된 국내 전기차 부문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 2일부터 30일 동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세를 부과하는 특별 조치 또는 전기차 리베이트에 대한 차량 변경, 캐나다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도 바이든 정부처럼 관세 장벽에 합류할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도 관세를 38%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덕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은 낮은 노동 기준과 더러운 에너지로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난다며 온주와 캐나다 일자리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에 맞춰줄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정부의 강력한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중국 상하이산 테슬라 전기차에 6%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테슬라 이외에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시장에 넘쳐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신규 전기차의 60%가 중국 생산입니다. 오늘 새벽 온타리오주 베리 인근 400번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역방향으로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오로라 온주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20분경 음주 운전자는 베리 메필뷰 드라이브 인근 400번 고속도로에서 이니스필의 89번 고속도로 인근까지 북부 방면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달리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가해차 운전자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토론토 출신의 51세 운전자를 음주와 위험 운전으로 입건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남서쪽 작은 마을 해로우의 가정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4명은 부부와 어린 자녀 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원인이나 당시 상황, 범행 동기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에섹스 경찰은 이 지역 사회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철저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숨진 여성이 청소년 센터에서 축구를 지도하고 커뮤니티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이 지역 시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져 모두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근처엔 테디베어와 꽃다발이 놓여있고 지역 주민들은 평안히 쉬기를 바란다는 카드를 남기며 애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타리오주 반 지역 가정집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욕지역 경찰은 40세인 티트랑 도씨와 도씨의 2살 된 어린아들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다른 피해자 2명은 다행히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표적으로 총을 쏜 토론토 출신의 41세 반 비엣 도옹을 2건의 1급 살인과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라고 전한 경찰은 하지만 어떤 관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돌풍이 몰아쳐 2,7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어제 시속 70km의 돌풍이 불면서 도시 곳곳에서 나무와 나뭇가지가 쓰러지고 전신주 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수천여 가구가 정전돼 토론토 하이드로가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한낮 체감온도가 40도를 웃돌며 폭염이 덮친 광역 토론토는 이번 주엔 낮 최고 기온이 22도에서 27도 사이, 밤에도 13도에서 20도 사이를 보이고 대체로 화창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와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 홍보대사를 찾고 있습니다.
방크는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2023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 수준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인데 이에 대해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려나갈 청소년과 청년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3일까지로 100명을 선발하며 모든 활동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동포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